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건국의 주역이자 냉철한 카리스마를 지녔던 군주 태종 이방원 이야기를 좀 더 흥미진진하게 각색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역사 속 인물들 중에서도 이토록 드라마틱하고 논쟁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은 정말 드물다고 할 수 있죠.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새로운 왕조 조선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를 마다하지 않는 냉혹한 결단력을 보여주며 결국엔 피바람을 일으키고 왕위에 올랐던 인물 이방원의 인생은 그야말로 한편의 장대한 대하드라마와 같아요. 그의 삶의 궤적 하나하나가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고 그가 남긴 족적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논쟁과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도 이방원을 다루는 작품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그가 가진 매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새롭게 조명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태종 이방원의 파란만장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깊이 파헤쳐봅시다. 그의 삶의 여러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방원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만나볼까요?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서열에서는 중간쯤이었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어요. 단순히 책만 파고드는 학자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듯한 비범한 통찰력과 사람들을 이끄는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망설임 없이 밀어붙이는 추진력까지 두루 갖춘 천부적인 인재였다 해요. 고려 말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외구의 침략과 원나라의 간섭, 그리고 권문세족의 횡포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고 나라는 안팎으로 위태로웠죠.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아버지 이성계는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그야말로 천지를 개벽할 만한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그런 아버지의 가장 든든하고 유능한 조력자이자 책사였어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했고 때로는 아버지보다 더 과감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혁명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특히 조선 건국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정몽주 작업. 일화는 그의 냉철한 결단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죠. 이방원은 정몽주를 찾아가 그 유명한 하여가를 읊으며 자신의 뜻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넛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이에 단심가로 화답하며 고려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절을 밝혔습니다. 서로의 뜻이 확고히 갈렸음을 확인한 이방원은 결국 아버지의 역성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몽주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비장한 판단을 내렸고 주저함 없이 직접 선축교에서 정몽주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방원의 나이는 겨우 26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엄청난 결단과 행동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그의 강철같은 의지와 목표를 향한 집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이방원은 계속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활약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온 힘을 쏟았고 여러 정책들을 주도하며 신생국가의 안정화에 기여했죠. 그러나 동시에 왕위에 대한 그의 열망은 점점 더 깊고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꺼지지 않는 야망은 결국 조선 초기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자 권력투쟁의 상징인 왕자의 난을 불러오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방원 같은 공신들보다는 막내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방원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조선 건국의 가장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어린 막내 동생이 세자가 되니 그의 자존심과 야망은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까요? 당시 이성계의 핵심 측근이었던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꾸며 강력한 왕권 강화를 주장하는 이방원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정도전은 왕권을 견제하고 신료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으나 이방원은 왕 중심의 강력한 통치체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사상적 대립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죠. 결국 이방원은 1398년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과 그 일파, 그리고 이방석을 비롯한 자신의 이복 동생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른바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이방원의 이미지는 피해 군주, 냉혹한 야심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하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짊어져야 할 피할 수 없는 업보가 되었죠. 왕자의 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격변을 겪은 후 이방원은 잠시 자신의 친형인 이성계의 둘째 아들 정종 이방가를 왕위에 올립니다. 이는 당시의 혼란을 수습하고 자신의 대외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이방원의 손아귀에 있었죠. 그리고 2년 뒤인 1400년 그는 마침내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셋째 왕 태종 이방원입니다.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정말이지 대단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단순히 왕위에 오르는데 만족하지 않고 강력하고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병을 혁파하여 중앙군 중심의 군사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적인 무력 집단을 해체함으로써 강력한 왕권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인 조치였죠. 또한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모든 행정 업무를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재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왕의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하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왕권만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실용적인 정책들도 많이 펼쳤어요. 특히 호패법을 시행하여 모든 백성에게 호패 신분증을 지니게 함으로써 인구 파악을 정확히 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신문고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며 국경을 강화하는 등 국방에도 끊임없이 힘썼습니다. 이렇듯 태종 이방원 시대는 혼란스러웠던 조선 건국 초기를 넘어 강력하고 안정적인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치세는 훗날 세종대왕의 찬란한 문화통치 시대를 가능하게 한 튼튼한 토대가 되었죠. 하지만 태종 이방원의 통치 방식은 때로는 극도로 냉혹하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은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왕비인 원경왕후 민씨의 외척들까지도 숙청하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민씨 형제 숙청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척 세력이 권력을 남용하고 왕권을 위협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비록 자신의 아내의 친정 식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숙청 과정들을 보면 그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군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왕조의 영속성을 위해 모든 사적인 감정을 배제했던 냉철한 정치가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사적인 정의나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안위와 왕권의 안정이라는 대의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는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마저도 국가 경영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제거하는 냉정한 판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왕이 되기 위해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뇌와 희생을 감내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의 삶은 오직 왕권 강화와 국가 안정을 위한 외로운 투쟁의 연속이었다고도 볼 수 있죠. 이처럼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물인 이방원의 이야기는 현대 미디어에서도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영된 KBS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는 기존의 사극과는 다른 독특한 연출 방식으로 이방원을 그려냈습니다. 특히 이방원과 대립했던 인물들을 마치 비디오 게임 속 최종 보스 스테이지 보스처럼 강렬하게 묘사하여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예를 들어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려 했던 정도전은 이방원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거대한 벽으로 그리고 왕위에서 물러난 후에도 권력을 완전히 놓지 않으려 했던 태조. 이성계는 이방원의 가장 큰 정신적, 물리적 난관으로 그려지는 식입니다. 또한 불로 원자 책봉 소동을 재해석하여 정종 이방가를 왕위를 수성하려는 강력한 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기존 사극에서 다소 평면적으로 다뤄졌던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부각시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드라마는 이방원의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동시에 냉철한 군주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다만 2022년에는 촬영 중 발생한 동물 학대 논란으로 인해 방영이 잠시 중단되는 아픈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기 드라마인 육룡이 나르샤에서도 이방원은 6용 중 한 명으로 등장하며 극의 중심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이방원의 젊은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흥미롭게 그려냈는데요. 이방원과 함께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이방지나 무율 같은 무사들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이방원 사망 이후에도 오랫동안 활약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역사적 고증을 중요시하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드라마적 상상력을 통해 캐릭터의 매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는 역사를 바탕으로 하되 현대적인 시각과 대중의 흥미를 고려하여 인물과 사건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해석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방원 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 배우 유동근 씨죠. 그는 1996년에 방영된 KBS 대하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이방원 역할을 맡아 정말 역대급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의 모습부터 아버지와 형제들을 향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왕위를 향한 뜨거운 야망 속에서 고뇌하는 인간적인 이방원의 모습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이방원이라는 인물을 깊이 각인시켰고 용의 눈물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명작 사극으로 남아있죠. 유동근 씨는 이방원뿐만 아니라 이후 연산군 드라마 왕과비, 흥선대원군 드라마 명성황후, 그리고 이방원의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 드라마 정도 전까지 다양한 시대의 왕 역할을 소화해내면서 왕 전문 배우라는 독보적인 별명을 얻었답니다. 한 인물을 다루는 연기자의 해석과 표현력에 따라 그 인물이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을 유동근 씨의 연기가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연기 덕분에 이방원이라는 복합적인 인물이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닌 살아 숨쉬는 인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시대마다 그리고 작품마다 이방원의 모습은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철저한 권력자로, 또 어떤 작품에서는 고뇌하는 인간으로, 그리고 또 다른 작품에서는 혁명가적인 면모가 부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이 이방원이라는 인물을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태종 이방원이라는 인물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볼까요?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냉철한 카리스마로 왕권을 강화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졌던 위대한 군주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친족과 충신들을 가차없이 제거했던 비정한 독재자였을까요? 아마 이 두 가지 모습, 즉 영웅적인 면모와 동시에 비정하고 냉혹한 면모가 모두 그의 삶 속에 공존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그의 삶은 조선 건국이라는 거대한 대의를 위해 수많은 희생과 피를 감수해야 했던 한 인간의 뜨거운 야망과 깊은 고뇌,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킨 장대한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그는 시대를 읽는 탁월한 안목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줄 아는 강인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태종의 강력한 통치 아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이후 세종대왕 시대의 찬란한 문화와 과학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도 이방원의 이야기는 여전히 흥미롭고,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 권력의 속성,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가, 정당한 목표를 위해서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들을 던지게 합니다. 태종 이방원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 인간의 욕망, 그리고 역사의 무게와 그 속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나 오래된 전설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대를 초월하는 많은 교훈과 깊은 영감을 주는 소중한 자산인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모든 역경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념대로 역사를 이끌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방식이 논란이 되고 비판받을지라도 그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쏟았던 노력과 헌신만큼은 분명히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삶의 굴곡과 업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리더십, 결단력,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오늘 태종 이방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흥미롭고 매력적인 역사 인물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